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참으로 신기한 것도 기이한 것 중에 하나가 매일 아침에 조간신문을 펼칠 때마다 감탄사가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거의 매일 그렇습니다. 저는 종이신문을 읽는데요. 왜 이 사람들은 옳지 않은 일만 골라서 하는 것일까? 매일 떠오릅니다. 이렇게 하려고 일부러 노력해도 할 수 없는 일인데 어쩌면 이렇게 하는 일마다 안 되는 쪽을 선택하는 것일까? 오늘은 이 기이한 현상을 탐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정말로 그들은 옳지 않은 일만 하는가? 어떤 일을 하든지 근거가 확실해야 되니까요. 2019년 6월 14일 금요일자 한 국내 종합지를 펼쳐서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고작 한 3페이지, 4페이지 정도 넘겼습니다. 그 사이에 들어있는 기사를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팩트입니다. 김원본 복권 추진. 국방부와 국가안보훈처는 문재인 정부 초기부터 직간접적으로 청와대 지시에 따라 서훈까지 염두에 둔 김원봉 복권을 진행해왔다. 북한에 적극적으로 부역했고 간첩 난파를 진두지휘한 사람이 대한민국의 정부의 이름으로 서훈을 주겠다.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냐. 북한 인민군의 뿌리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한민국 국군의 뿌리라고 이야기하는 대통령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겠냐. 대통령 어느 나라 사람이냐. 무슨 생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팩트 두 번째입니다. 김여정 영상 무혐의 1분 45초 김여정 영상 통째 편집한 통일부. 국민들이 알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자꾸 숨기니까 이상한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친북 정권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자꾸 숨기니까. 잘해야 차관급인 김여정이 오는데 우리 장차관들이 떼지어 판문점에 간 것부터가 부적대했다. 이러니 국민들이 당신들이 대한민국 정부가 누구를 위한 정부냐, 누구의 정부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상식이나 양식으로 생각해 볼 때 차관급이 오면 차관급이 나가면 되잖아요. 그게 옳은 일이잖아요. 팩트 세 번째입니다. 공정위 위원장의 오만. 김상조 공정위 위원장 5대 그룹 후계자 시대에 맞게 변신한다. 그런데 6대 이하에서는 이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그걸 당신이 어떻게 하냐 이야기. 평생 봉급받으면서 편안하게 교수 일을 해오던 사람이 그걸 어떻게 하냐 이야기. 정말 오만한 사람이구나. 오만한 지식이구나. 그런 말을 그냥 절로 튀어나오는 겁니다. 팩트 4, 네 번째입니다. 5G 5세대 이동통신 장비 사이버 위협에 노출. 청와대 5G와 군사안보는 별개. 5G 중국과 구매 문제는 개별 기업 사안이다. 바로 밑에 이옥연 국민대 교수 4G와 5G 모두 핵심망 장비 100도 원한 제조사 외에는 확인이 불가능하다. 국방배 개혁 2.0 스마트 국간 보안 컨퍼런스에서 발표 자료. 국가가 뭘 해야 됩니까? 2011년도에 미국 상원의원들이 5G, 4G에 중국산 장비를 도입하면 문제가 생긴다고 2011년도에 경고를 했지 않습니까? 미국 국회의원들이 경고를 하고 한국은 그 10년 정도 지금 다 돼가는 이 시점에서 별개 사안이다. 개별 기업 사안이다. 뭘 하자는 이야기예요? 요컨대 이야기를 정리하면은 종이신문 서너 장 정도를 넘기는데 이런 기사들이 눈에 띕니다. 더 넘기면 얼마나 많겠는가요? 매일매일 이런 기사들만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사람들은 나라의 녹을 먹고 살면서 뭘 하는 사람인가? 이런 이야기가 절로 나오죠. 한탄이. 한심함이. 자, 이렇게 이제 한심함 정도에 그치면은 그거는 시중 사람들이 그냥 넋두리 하는 거고 우리가 항상 문제의 본질이 뭔지 어떻게 하면 해결될 수 있을지 이런 문제를 한 단계 더 따지는 것이 공병호TV의 의무이자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지식을 여러분들이 무장하는 것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그런 길이라고 봅니다. 두 번째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뭐냐? 이유 첫 번째, 그들은 올바른 것과 올바르지 않은 것을 구분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가장 중요한 것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문제입니다.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올바른 것과 올바르지 않은 것을 구분하는 것이고 그 구분이 돼야 그 다음에 그것을 기초로 올바른 일을 할 수가 있죠. 옳은 일을 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의지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옳은 일과 옳지 않은 일이 구분이 모호하니까 언급해도 되는 거하고 언급해서 안 되는 것 사이에 구분이 또 모호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옳은 일과 옳지 않은 일을 잘 구분하는 것이 모든 범사의 모든 일의 출발점입니다. 성공의 기초고. 이유 두 번째입니다. 그들은 해야 하는 것과 하지 말아야 하는 일을 뚜렷이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참 중요하죠. 해야 하는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 옳은 일을 해야 되고 옳지 않은 일을 안 해야 되는 거죠. 일찍이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고유기능이라는 그런 단어를 자주 썼습니다. 이 고유기능이란 것은 자신이 해야 하는 일을 말합니다. 사람이 사람답다는 것은 자신이 해야 하는 일을 가장 잘하는 거죠. 직업인으로서 생활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을 잘하는 거죠. 남한테 신세지지 않고 국가에 피해 끼치지 않고
국가에 의존하지 않고 이번에 한국을 후하게 평가하는 그런 세계적인 투자자 짐 라저스의 책이 나왔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자극적인 나라라는 그런 제목을 달았는데 일부는 동의할 수 있고 일부는 동의할 수 없는 그런 책입니다만은 일본의 앞날을 상당히 어둡게 봤더군요. 근데 그쪽에 일본인들이 갖고 있는 세 가지 강점, 장점을 이야기하는데 일본의 두 번째 강점은 국민 전체가 제 기능을 한다는 것이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일본인들은 모두가 아주 성실히 일한다. 짐 라저스 글에 나온 겁니다. 마땅히 자기 몫을, 자기 기능을 다 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질문 세 번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야기. 항상 우리 방송은 어떻게 이것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제 자신이 그런 생각을 갖고 방송에 임하고 있습니다. 옳은 일을 잘하는 것, 유치원부터 배운 거지 않습니까? 자신을 관리하는 것, 기업을 경영하는 것, 국가를 움직이는 것, 자기 경영, 기업 경영, 국가 경영 모두 다 거기서 가장 중요한 일은 옳은 일을 잘하는 거지 않습니까? 옳은 일을. 과장은 과장 일을 잘해야 되고 부장은 부장 일을 잘해야 되고 국장은 국장 일을 잘해야 되고 장관은 장관 일을 잘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 다 유치원에서 배운 거지 않습니까? 옳은 일과 그렇지 않은 일을 구분하고 옳은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제가 7가지 조건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옳은 일과 옳지 않은 일을 구분하고 옳은 일을 가장 잘하는 방법 7가지 조건입니다. 생활인으로서 직업인으로서 반드시 갖춰야 될 7가지 조건입니다. 첫 번째, 스스로 책임을 지려 노력한다. 스스로 책임을 지려 노력할 때 비로소 옳은 일과 옳지 않은 일을 구분하고 옳은 일을 잘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죠.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남 탓으로 돌리지 않으려 노력한다. 남 탓으로 돌리지 않고 노력할 때 옳은 일과 그렇지 않은 일을 잘 구분할 수 있고 옳은 일을 잘할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 거짓으로 남을 속이려 하지 않을 때 거짓으로 남을 속이지 않는다. 거짓으로 남을 속이지 않을 때 비로소 뭐다? 옳은 일과 옳지 않은 일을 구분할 수 있고 옳은 일을 아주 잘할 수 있다. 네 번째, 모르는 것은 아는 척하지 않는다. 모르는 것을 아는 척하지 않을 때 우리는 비로소 옳은 일과 옳지 않은 일을 구분할 수 있고 옳은 일을 아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모르는 걸 말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잘 모르는 것은. 다섯 번째, 내가 틀릴 수 있음을 인정할 때 내가 틀릴 수 있음을 인정하여야 한다. 내가 전지전능한 것은 아니다. 내가 틀릴 수 있음을 인정할 때 사람은 옳은 일과 옳지 않은 일을 구분하고 옳은 일을 잘할 수 있다는 것. 여섯 번째, 타인의 이야기를 진정으로 경청할 때 타인으로 이야기를 경청한다. 타인의 이야기를 진정으로 경청할 때 비로소 옳은 일과 옳지 않은 일을 구분할 수 있고 옳은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일곱 번째, 의도가 불순한 이벤트로 한 몫을 잡으려 하지 않는다. 의도가 불순한 이벤트로 한 몫을 잡으려 하지 않을 때 옳은 일과 옳지 않은 일을 구분할 수 있고 옳은 일을 더 잘할 수 있다. 특히 지금 여건들은 일곱 번째를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의도가 불순한 이벤트로 한 몫을 잡으려고 자꾸 장난을 치면 안 된다 이야기예요.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7가지가 복잡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7가지가 어려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7가지가 많이 배워야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7가지가 무슨 특별한 그런 재능이나 지력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주 평범한 사람이라도 평상심과 정심, 올바른 마음을 가지면 아무런 비용 없이 실천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 드린 7가지 그런 조건이 한국의 모든 곳에 널리 퍼져서 이 나라가 좀 더 살기 좋고 멋진 그런 나라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